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오늘 강의 주제예요.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시작 동안 시니어반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초고령사회, 초고령교회. 앞에 초고령자가 붙은 건 똑같은데 뒤에가 이제 사회냐 교회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상식을 한번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할 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이번 시간 지나고 나면 조금 똑똑해지실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려면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칠판도 화이트보드도 하나씩 드렸는데 이따가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써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들으시고 또 잊어버리시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일환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거를 녹화를 하도록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뭐 홈페이지에다가 한번 올릴 수 있든지 유튜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똑똑해지실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동안 시니어반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정작 시니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죠? 많이 듣는 말인데 시니어가 도대체 뭐냐? 뭔 뜻이냐? 오늘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시니어라는 말은 사실 영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저렇게 영어 옆에 SE 뭐 이렇게 쓰는데 원래 뜻은 선배, 상급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교에 뭐 4학년 이렇게 되면 시니어예요. 반대말은 그럼 뭐냐면 주니어예요. 신입생, 1학년, 아직 어린애들, 그걸 주니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대학교에서도 쓰고요. 일반 직장에서도 고참들 있잖아요. 고참들은 시니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주니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한테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 다른 이름을 넣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주니어를 붙여요. 그래서 뭐 도널드 트럼프 아들을 낳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렇게 붙이면 그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니어가 있고 주니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니어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데 우리는 왜 동안 시니어반이라고 했나요? 요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니어라는 말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후배들이 있잖아, 주니어들. 그 인생의 후배들에게 앞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존경받는 노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라는 말에는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아니라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앞길을 도와주는 존경받는 노년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안 시니어반은 무슨 뜻이에요? 동안교회에 여러분들이 지혜와 경험이 있는 어른들이세요. 그럼 누가 있어요? 뒤에 따라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고 우리 애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유아부 꼬맹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의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는 존경받는 어른이다라는 뜻으로 동안 시니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그 이름이 자랑스럽도록 저랑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칠판을 하나 드렸죠. 제가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궁금해갖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칠판에다가 한번 써주십사 부탁을 드릴 거예요. 받으신 거기 칠판에다가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써주세요. 뭐 만 나이 아니고 상관없고요. 내 생일이 빨라서 늦어서 다 상관없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내 나이 그냥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를 한번 크게 써갖고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주세요 하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칠판에다가 앞에 있는 조그만 칠판에다가 여러분 나이 한번 써주세요. 나 몇 살입니다. 쓰셨어요? 다 쓰셨어요, 권사님? 자, 거기다 쓰세요. 자, 나이 안 쓰실 거예요?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나이를 한번 쫙 보려고 그래요. 자, 쓰신 분들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글씨를 작게 81세 있으시고요. 77세 있으시고요. 55세도 있으시고, 74.5, 69세.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셨어요. 그죠?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의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50대서부터 70대, 80대까지 있으시기도 하고, 제가 같이 생활 경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센터에는 90세도 많으시고요. 100세도 계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지우시고, 뒤에 지우개로 싹싹싹 지우시고,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드려버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노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 나이 돼야 되는 것 같아. 그 노인에 대한 나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 나이랑 상관없이 나는 생각할 때 이 나이면 노인 소리 들어도 된다 하는 그 나이, 내가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를 한번 크게 한번 적어봐 주세요. 나는 이 나이면 노인인 것 같아. 자, 적으신 분은 들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78세, 80세, 75세. 자, 그리고 80세가 많으시네요. 80세, 78세. 자, 보니까 얘대로 주셔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가 70 중반에서 80대 정도가 돼야 노인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적인 기준으로 치는 노인은 몇 살인지 아세요? 정확하십니다. 역시 여러분은 똑똑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법적 나이로 치고 있는 나이는 만 65세예요. 여기 보시면 있고 만 65세 이상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임플란트, 전철, KTX, 독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을 65세가 되면 받아요. 왜? 무슨 자격으로? 노인 됐다. 그거를 나라에서 65세로 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이 기준에 비하면 아직 너무 어린데 무슨 노인이야 생각되시죠? 우리나라만 65세를 노인으로 치냐? 안 그래요. 선진국 중에서도 노인의 나이를 65세로 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왜 궁금해졌죠, 제가. 언제부터 도대체 이게 시작이 된 거냐? 도대체 누가 노인 나이를 65세로 정한다? 이걸 누가 한 거냐? 역사를 찾아봤고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신문 기사인데 매일 경제신문 타이틀 위에 큰 글씨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노인 기준 65세 시초는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가 정했다. 1889년이면 150년쯤 전이에요. 저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인이나 정년을 둘러싼 잣대는 분야별로 제각각이지만 대표적인 노인 기준은 65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아시죠?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ECD가 생산 가능한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보고 있고 대법원도 최근에 육체를 가지고 몸을 쓰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봤다. 이같이 65세 기준이 본격화된 건 이른바 철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재상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거예요. 독일의 이 국무총리가 1889년에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연금보험제도를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연금을 받을 사람은 65세 이렇게 정한 게 시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정했냐?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지금 해야 비행기가 하고 탱크가 하지만 저 당시에 전쟁은 사람이 했잖아요. 그럼 사람 중에서 전쟁에 나올 사람들을 한번 다 나오세요.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불려갔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할아버지들 할 것 없이 전쟁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갖고 할아버지든 청년이든 아저씨든
전쟁에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뭘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공을 세웠으니까 자, 군인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연금제도, 나이 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릴게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일하는 거는 잠깐 쉬세요. 전쟁에 참여하고 온 군인들한테 일을 그만두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채찍만 주면 안 되니까 당근을 뭐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 65세 되면 나라에서 돈 줍니다 하고 만든 게 그게 시초라는 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당시에 독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어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65세로 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야, 이 정도 되면 받을 사람 없겠지. 아무도 못 받겠지 생각하고 65세로 정해놨던 거예요. 실제로 저 때는 저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때요? 다 65세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환갑잔치 다 했습니다. 환갑잔치 되면은 아우 오래 살았다 축하한다. 요즘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민폐지요. 욕먹죠. 누가 요즘은 칠순도 할까 말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지 막 칠순 됐다고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 다 자녀들이 한 번씩 등에 업고 막 노래 잘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연령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엔이라고 아시죠? 국제기구입니다. 유엔에서 기준을 이렇게 한번 정하면 어떨까요?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인데 이렇게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미성년자가 지나가고 나면 청년 지나고 나면 이제 중년 지나면 노년 지나면 장수노인. 이렇게 5단계로 이제 구분을 합시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 것 같아요? 그 시니어죠. 우리가 시니어 반이니까 4단계 노년에 들어가면 되겠다 싶으시잖아요. 저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45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중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저씨. 저도 그 말을 듣고 싶진 않지만 나이로 치면은 뭐 아저씨가 맞긴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이 기준을 그러면 나이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나이로 이렇게 자릅니다. 미성년은 응애 애기부터 17살까지 미성년입니다. 맞죠? 이거 미성년 학교 다니는 애들이니까. 근데 보세요.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그럼 저는 청년이 받고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청년이 있어요. 65세면 청년.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가 노년? 아니에요. 노년 아니에요. 중년이에요. 중년. 여러분 다 중년이에요. 중년. 80세가 넘어가야 노년. 언제까지? 99세까지 노년. 그러면 장수노인은 100살 정도 넘어가야 이제 장수노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으시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많은 부침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줬던 혜택을 뺏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지하철 타실 때 요금 안 내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끼리 농담처럼 나 이제 지하철 요금 안 내고 다 그거를 나이 들었다는 표현처럼 은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요거 좀 손을 봐야겠는데요 했대요.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요거 좀 손을 봐야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1984년도에 이렇게 머리가 좀 서운하신 대통령이 한 분 계셨어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네, 재산이 별로 많지 않으신 그 대통령님께서 경로 효친 사상이 우리나라는 중요하다. 어르신들 대우해드려야지. 어르신들 경로 효친해야 되니까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해드려봐.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아래 분들이 척척척척 일사천리로. 그때부터 지하철 공짜로 탔었어요. 한번 보세요.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경로 사상을 고양하라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40년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고요.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매년 지하철 때문에 1조 원씩 적자가 납니다. 어르신들 무임승차하는 비율이 30% 정도 되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하는 나이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혜택 받고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뱉어내실 생각 있으세요? 이게 말이 많아요. 어떤 어르신들은 아유 내가 무슨 아직 공짜 타기에는 좀 그렇지, 젊은 사람들 부담 주기 어렵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납해도 괜찮다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 타고 한번 저기 온양 온천 갔다가 온천하고 또 밥 먹고 돌아오고 그 재미로 하루 보냈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대한노인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대한모임회에서 본인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현행 65세를 노인으로 치고 있는 걸 기준을 확 올리지 말고 단계별로 좀 올려봅시다. 그래서 2019년엔 66세, 2023년 올해잖아요, 67세 쫙쫙쫙 올려서 2035년이 되면 그땐 70세로 하자. 노인 나이를 그렇게 하자. 굉장히 천천히 올리자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한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나라도 생각해야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이제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연금을 받으셔도 이제 우리 밑에 세대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 사람들이 연금 안 낼라 그런다, 갈등이 많다. 실제 그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데, 연금 받는 나이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좀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 거예요. 이 모든 논의들에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고령 사회예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초고령 사회인지 저랑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급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3년 뒤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뭔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자, 우리나라 몇 년 있으면 초고령 사회 된대요? 3년. 그러면 그 초고령 사회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숫자가 3개 나와요. 왼쪽 끝에 잘 안 보이죠? 7이라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14라는 숫자고, 그 다음에 2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요게 이제 지팡이를 짚으시고 노인이 됐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아까 65세가 우리 노인 기준 현행이라 그랬죠? 아직은 안 바뀌고 65세입니다. 인구를 100명으로 쳐요. 이 땅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이 7분 계시느냐, 14분 계시느냐, 20분 계시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줄을 한번 쫙 거보겠습니다. 줄을 걷습니다. 자, 어르신이 7명부터 14명 될 때까지를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요. 저 화자는 이제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14명부터 20명까지 퍼센트로 그렇게 되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화자를 떼요.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됐으니까. 그래서 고령사회라고 그때부터는 불러요. 그러면 노인 인구가 20명이 넘어갔어요. 그게 뭔가요? 그게 초고령사회예요. 퍼센트로 따진 거니까 전체 인구 대비해서 어르신이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예요. 우리나라 몇 년 있다가 된다고요? 3년 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된대요. 제가 그래서 또 궁금해졌죠. 서울, 우리나라 수도, 사람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초고령화는 언제 되느냐? 이제 표가 빽빽한 표가 하나 나옵니다. 와, 빽빽해요. 잘 모르시겠죠? 서울시 구별로 고령화율을 따져봤더니, 일단 저 가운데 물방울 모양 하얗게 서울시 평균이라고 돼 있죠. 그게 몇으로 돼 있어요? 19로 돼 있어요. 19. 노인 인구가 19%래요. 서울시 평균치가. 그러면 서울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초고령 사회는 아직 아니에요. 20%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고령 사회예요. 서울은.
근데 보세요. 강북구는 20.6이에요. 20 넘어갔죠. 그러면 강북구는 초고령구예요. 중구, 도봉구 지금 막 따라가고 있고요. 강동구 어디나요? 강동구 안 보여요. 강동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강동구 보이시죠? 여기 강동구 몇이라고 돼 있어요? 15.2%라고 돼 있어요. 예, 강동구는 15.2%래요. 그러면 우리는 강동구는 어디예요? 똑같아요. 고령사회, 고령구예요. 14%에서 20% 구간이니까. 그러면 아직 초고령으로 가려면 조금 남아있죠. 강동구는 젊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있는 편이네요. 그쵸? 저 밑에 강남구 쪽으로 가면 거기는 더 젊은 사람들만 있네요. 요걸 보면 서울에서 인구 분포가 어디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이런지가 딱 보여요. 제가 살고 있는 경주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경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경주시 시청 홈페이지예요. 그 경주시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살기 좋은 경주입니다 라고 여기 메뉴가 하나 딱 있어요. 요거를 누르고 그 옆에 보면 인구 현황입니다 라고 또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구 현황을 누르면 경주시의 인구를 다달이 이렇게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 경주시 인구를 제가 뽑아와 봤어요. 경주시 전체 인구는 24만 9천 명입니다. 25만 명 안 되는데 만 65세 이상이 6만 2천 분이고요. 빨간색 24.9%예요. 그러면 아까 종로구가 서울에서 제일 고령화구였어요. 19% 조금 더 20.1%인가 그랬죠. 경주는 어딜 어린 것이 경주는 고령화율이 24.9%.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맨 밑에 현곡면이라고 봅시다. 여기 현곡면이라고 있죠. 거기는 14.7%예요. 거기에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어요. 푸르지오 아파트 이런 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몰려왔어요. 애기들을 낳겠죠. 애기들. 그러면 그 애기들이 인구수를 확 낮추겠죠. 여기는 14%. 위에 올라갑니다. 간포 41.1%. 밑에 쭉 내려와 볼게요. 내나무 45.3%. 산내 51.8%. 산내 같은 데에는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2명에 1명 어르신이에요. 초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예요. 그쵸? 지역별로 편차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3년 있다가 초고령 사회 된다고요. 경주는 이미 예전역의 초고령 사회였고요. 전북, 장수 이런데 경북에도 그 시골 마을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 청년회 하면은 65세, 70세, 80세가 마을 청년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아직은 좀 괜찮지 않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초고령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전망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16만 명,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21%가 될 것 같아요. 근데 30년, 35년, 40년, 5년 단위로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204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5.3%나 될 것 같아요. 와, 어마어마한 건 거예요. 어르신이 3명 중에 1명 만나는 사람이 어르신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70세, 80세 넘어가시면 다 이제 충분히 살았다. 난 먼저 갈게. 이러고 이제 다 먼저 가셨는데 지금은 70, 80, 90세가 되셔도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90세, 100세가 되셔도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이 난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살려내요. 자꾸 고쳐줘요. 그러니까 죽지를 않아. 그래서 인구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건 거예요. 기대수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저기 위에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 있죠. 걔는 가다가 이렇게 고개가 쏙 꺾여지죠.
선진국이에요. OECD는 지금 어르신들이 기대 수명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처지는 편인데 우리나라만 계속 올라가 덕수리 같이 어르신들의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미국,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70세가 되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우리나라는 83세가 넘도록 이렇게 사시는 건 거예요. 이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나눠서 치면 할아버지들이 조금 일찍 돌아가시고요. 할머니들은 더 오래 사세요. 거의 90세 가까이 사신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은 기대 수명을 얼마만큼 생각하시는지 칠판을 다시 한번 이제 거기다가 쓰시는 건 거예요. 나는 이 나이까지 살면 괜찮을 것 같다. 요 정도 나이 내가 기대한다.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 한번 칠판에다 써보시겠어요? 자, 한번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궁금했었어요. 나는 이 정도 나이까지는 살면 괜찮을 것 같아. 자, 크게 써주시고 제가 볼 수 있게 쓰신 분들은 한번 들어주세요. 자, 몇 살까지 살면 좋을지.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살기 싫어하세요? 자, 80세, 85세, 심지어 75세도 있고요. 제 눈에 보일 때 제일 많은 거가 90세 보이네요. 90세. 여러분 100살 넘어서 잔치 한번 하셔야죠. 100세 시대인데 100살 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절대 막 손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100살 넘기 싫으세요? 여러분 좀 그러면 뜨끔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 나이 때에는 100살은 다 넘어갈 거래요. 의료기술이 좋아져 갖고. 그 다음에 예전 어르신들은 그렇게 관리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살만 조금 찌고 배만 나와도 뭐 다이어트 할 거야, 매운 거 안 먹을 거야, 짠 거 안 먹을 거야. 예전에는 온 동네 사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실내 안에서도. 근데 요즘은 담배 피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환경, 건강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자꾸 늘어나서 제 나이 때가 되면은 다 100살은 넘을 거라는 거예요. 제 아이들 때, 우리 애기들 120까지 살 거래요, 걔네들은.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하시죠? 그 아이, 지금 막 태어나는 애들은요, 150도 가능할 거래요. 아이고 징그러워, 그러시죠? 기대 수명이 어쩌다 이렇게 징그러운 게 됐을까요? 성경은 장수를 축복이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 장수하고 잘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장수가 그렇게 축복이 아닌 세대처럼 그렇게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초고령 선진국이 있습니다. 어디죠? 일본.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10년 먼저 온 초고령 사회 일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을 막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일본에 NHK라고 하는 방송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에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일을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취재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열심히 기사를 작성하고 그 통계를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 제목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책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책. 책은 제목이 자극적이어야지 팔리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낸 책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과로 노인, 장수의 악몽 노후 파산, 하류 노인. 일본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좋아할까요? 저 내용들이 사실이에요. 팩트. 일본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실상을 써놓은 건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노인이 된 어른들이 지금 과로라는 말은 뭐예요? 일을 과하게 많이 해서 피곤하다는 얘기잖아요. 일본에 과로 노인이 많대요. 일을 하기 싫은데 나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건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수를 한대요. 그 나이가 90, 95, 100, 심지어 105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악몽이래요. 왜요? 나는 이미 파산을 했으니까. 빨리 저 세상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불러주지를 않아.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나 또 왜 눈 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2020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미 3년이나 지났잖아요.
일본에는 2020년에 하루 노인이 온대요. 근데 그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달려있냐면 노후 절벽에 매달려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일본 기자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 있는 사례들 중에서 아주 위험한 사례들을 가지고 저렇게 제목으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 희망이 있어요. 저는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으시거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자, 아까 우리 경주시 통계를 봤어요. 경주시가 고령화율이 25%가 된대요. 와, 대단하다. 서울보다 어마어마하다. 큰일 났다. 초고령 사회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칠판 한번 들어보세요. 쫙! 거기에 여러분들 고령화율을 이제 제가 통계를 내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65세가 넘어간 분들 칠판 들어주셨고 65세가 아닌 사람을 한번 탁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니까 집사님이랑 저만 미달이고 다른 분들 다 65세 이상이세요. 그러면 지금 동안 시니어반의 고령화율은 제가 아주 후하게 줘도 90%. 네. 우리는 초고령화가 아니라 초슈퍼 울트라 고령화. 동안 시니어반. 에이, 여기는 그런 분만 모였으니까. 그러면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뒤에서 우리 어르신들 대략 나이를 제가 연세를 가늠하니까 이렇게 세봐요. 그러면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주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같은 때 앞에서 우리 찬양해주는 그루터기 우리 목사님, 전사님 계시죠? 그 젊은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고령화율을 따지면 그것도 넉넉히 쳐서 60에서 70%는 좋긴 없습니다. 그러겠죠? 주일 대예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나 9시 예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쳐도 50% 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는 3년 뒤면은 초고령 사회 간다고 지금 15%, 16%, 18% 여기에서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있고 경주시는 25% 됐다고 막 그 난리가 났다고 늙었다 그러는데 교회는 이미 40%, 50%가 어르신이에요. 초고령 사회가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큰일 났죠.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이제 문을 닫을 일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고요. 바꾸어야 할 낡은 생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큰일 났다고 말을 해요. 일본 따라간다, 큰일 났다. 안 그렇다니까요. 자,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정해야 할 사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화와 관련해서 팩트,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거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쵸?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요. 안티에이징 한다고 막 피부에 막 바르고 밤에 아이크림, 나이트크림 요즘은 화장품에서 막 얼굴에 뭐 쓰는 거 마스크 막 많이 생겼어요. 그거 얼굴 팽팽하게 주름 핀다고요. 또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들 막 주사를 맞아요. 그죠? 주름 없어지는 주사. 그거 맞아도 나이가 들면 이거는 어떻게 탄력이 없어지는 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평소보다 톤을 이만큼 높여서 크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청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크게 목이 아프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글씨 PPT 글씨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크게 해야 보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시력도 이제 노안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노안 이제 지나서 녹내장, 백내장 뭐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오래 썼으니까 고장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인정. 그래, 인정. 건강이 조금씩 상실이 되고 경제력도 이제 은퇴하거나 하시면 월급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그죠? 일하다가 옛날에 한창 때는 막 월급 막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월급 일했지만 이제 어르신들 어디 가서 일한다 그러면은 월급을 그만큼 안 줘요. 나 그만큼 일할 수도 없고 그거 사실. 그건 인정해야죠. 그죠? 내 역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집안에서, 가정에서의 내 역할, 사회에서의 내 역할, 교회 안에서의 내 역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그것도 인정. 만약에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떠냐 하면 아이고 조금 그렇다. 젊은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어르신 조금 이런 마음들이 서운하게 들 때가 있어요. 분명 연세가 드셨는데 너무 막 펄펄 하신 거예요. 팔팔 하신 정도가 아니라 펄펄 하셔갖고 막 다 내가 해야 돼.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어르신 이제는 조금 놔주셔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바꿔야 할 낡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 말이 아니라 이 노인 문제를 연구하신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그분은 낡은 노령 담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낡은 노령 담론은 노인은 일도 못하고 몸도 아픈 가련한 존재, 불쌍한 존재, 도와드려야 될 존재라고 여기는 생각이다. 이 낡은 노령 담론의 출발은 노인은 원래부터 문제투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 생각은 깨부셔야 되는 생각이에요. 낡은 노령 담론. 경로 효친 사상은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그분들은 대접을 해드려야지.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 조금 이면엔 아유 어르신이 됐으니까 불쌍한 분이야. 도와드려야 되는 분이야. 저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 하는 생각은 깨부셔야 되는 낡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연세가 65세 넘었다고 해서 어휴 어르신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어휴 엘리베이터 타세요. 어휴 이거 먼저 드세요. 이런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배려해서 하는 생각일지는 몰라도 그 생각 안에 딱 이렇게 조금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들, 그 낡은 고정관념은 없애버려야 될 나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살고 있는 경주 옆에 이제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대구에서 해마다 박람회를 해요. 그 박람회 제목이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저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예요. 근데 세상에 주책맞게 빨간색 옷 딱 붙는 옷을 입고 저러고 막 선글라스 끼고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할머니예요. 청년처럼 보이지만 할머니가 이렇게 귀에 이렇게 헤드폰도 끼고 예쁜 색안경도 쓰고 열심히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시니어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르신을 뜻하는 말인데 그 앞에 액티브라는 말이 붙었어요. 액티브라는 말은 활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를 어떤 사람들을 두고 액티브 시니어로 하냐 그거를 정해놨어요.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와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시니어 세대인데 연륜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심지어 이분들이 경제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 새로운 소비 계층이다. 그래서 기업에서 물건을 파는 사장님들은 이 시니어들을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앞으로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으뜸 고객이에요. 그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나 외모에도 관심이 있고 적극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소득도 많고 연금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활동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미가 고급져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겨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면은 무조건 글씨 큰 거, 기능 다 없고 단순한 거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건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도 나도 다 쓸 수 있어. 좋은 거, 예쁜 거,
기능 많은 거 이런 거를 찾는 어르신들을 시니어라고 부른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기존의 시니어가 있고 액티브 시니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시니어들은 수동적이고 보수적이고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어. 나는 노인이야.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요. 취미 없고 소비 생활은 아주 검소해요. 왜냐하면 아껴 써야 되니까. 노후 준비는 자녀들한테 의존을 하고 보유 자산은 다 상속을 줘요. 근데 시니어는 어때? 액티브 시니어는 미래지향적이고 난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나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내 나이보다 5년, 10년은 젊어. 소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홈쇼핑도 막 하고 백화점도 가고 스스로 노후 준비도 해요. 자기의 남아있는 재산은 내가 나중에 늙어갖고 내 스스로를 어떻게 못할 때까지는 본인이 관리를 해요. 이게 액티브 시니어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노인이 아니고 액티브 시니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스스로가 나는 노인 되기에는 아직은 젊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사랑을 할 수 있고 나도 여행 갈 수 있고 나도 유튜브 할 수 있고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게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초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교회가 있어요.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초고령 사회보다 초고령 교회가 상황이 더 답답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늙었거든요. 초고령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초고령 사회 어른들은 난 좀 젊게 살래요. 젊게 살고 싶어요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은 어떨까요? 많아지고 있나요? 제가 이제부터 그게 궁금해서 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다른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과연 교회 안에는 그런 시니어들이 얼마만큼 있는가? 내 스스로가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니어가 얼마나 있는가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읽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읽어준 분이 가수 송정미 사모님입니다. 그 송정미 사모님이 읽어준 그 시편 92편에 세상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2절을 보면 의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의인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가면 그런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러면 여기 12절에서 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을 한대요. 우리는 레바논에 있는 종려나무나 백향목을 못 봤어요. 성지순례를 못 가갖고. 그게 얼마만큼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장을 한대요. 13절에 볼게요. 그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대요. 자, 아까는 성장한다 그랬고 여기는 번성한대요. 그 다음 말 볼까요? 그는 의인은 늙었지만 여전히 결실한대요. 결실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대요. 빛이 청청하대요. 자, 그 밑에 영어가 있는데 they will, 그 사람들은, 의인은 still, 여전히라는 뜻이거든요. bear fruit, 그러면 과일을 많이 맺는다는 뜻이에요. old age이지만, 나이가 많지만, 그리고 stay fresh and green, 에버그린이에요. 나이가 많지만 에버그린이에요. 언제나 젊다는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시니어들을 위해서 저와 같이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 교회, 그 밑에 조그맣게 얼굴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은퇴하셨고요. 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 권사님 장로님들을 이만큼 데리고 같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다가 선한목자교회 안에 다른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갈렙 교회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갈렙 아시죠?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럼 여호수아 교회 하지 왜 갈렙이라 그랬을까? 신기하죠? 성경은 모세의 후계자 중에서 여호수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책도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갈렙서는 없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일선에서 조금은 뒤에 물러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갈렙이 줘요. 근데 이름을 굳이 갈렙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우리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까요? 아니요. 그 교회 안에다가 따로 위원회를 막 만들었어요. 예배위원회, 봉사위원회, 선교위원회, 구제위원회. 거기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르신들 뿐이에요. 근데 그 위원회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가요.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끼리 가요. 그래서 어려운 농촌교회, 어촌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섬겨드리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잘 고치는 사람, 뭐 이런 영상 음향한 사람을 불러서 도와줘요. 그리고 헌금해줘요. 이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신 건 거예요. 그런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따로 일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한 목자 교회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거기는 그런 힘이 있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시골 교회 어떨까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시골 교회는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교회는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분은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에 청년 시니어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청년 시니어 교회예요. 그럼 이상하네요. 청년 교회란 말이에요. 시니어 교회란 말이에요. 시니어 교회예요. 근데 이름 앞에다가 청년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 아직 청년처럼 일할 수 있어요 라는 뜻으로 붙였대요. 그래서 청년 시니어. 우리가 뭐라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뭐예요? 동안 시니어잖아요. 우리는 얼굴이 젊어 보이는, 어려 보이는 우리 동안 시니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기는 청년 시니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기 있는 저 목사님이 저랑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요. 여러분들 아직 청년이에요. 아직 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진액이 마르지 않고 항상 청청하대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는 거예요. 저는 미래를 봅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가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이미 고령화 넘어서 초고령화 넘어서 슈퍼 울트라 고령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시니어들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런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책도 읽고 목사님들만 보는 잡지가 있어요. 그럼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잡지가 있는데 이게 벌써 2020년 8월 달에 나온 거니까 3년도 거의 다 돼가는 책인데 이때 이 잡지가 나왔을 8월 달에 특집이 고령사회와 시니어 목회예요. 제가 좋다구나 하고 이거를 끼고 살아요. 어디를 가도 제가 이 잡지는 들고 다녀요. 근데 거기 이 책 중에서 41페이지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친절하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다른 조그만 글씨 안 보셔도 돼요. 크게 보이는 글씨만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읽어볼게요. 초고령 교회는 위기로 보이는 기회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신데요. 그 위에 있는 말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늙어가는 것과 성장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늙어가게 만드신 이유가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늙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몸이 늙고 힘이 빠지고 자꾸 이도 눈도 귀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머리는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게 초고령 교회 안에서 우리가 노후 파산, 노후 대비 안 돼갖고 고령화 사회에 과로 노인되고 그거를 방지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앞으로 제가 그 이야기들은 쭉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나요? 그 준비 앞서서 제일 먼저 필요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신앙, 영성, 머리 이거를 젊게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초고령 교회를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늙어간다고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뻔하게 오는 일이에요. 좋아.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사회가 걱정하는 그 노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시니어로 어떻게 하면 더 액티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워갖고 내가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루를 또 선물해 주셨군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 자리 찾고 내 역할 찾고 하루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제가 또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는 날까지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아볼까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늙어지지만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 그날에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멋진 시니어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몰가매고 있는 낡은 생각들, 사탄의 속삭임, 이제 나는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점점 물러나야 한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비루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그 외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청청하며 삶의 결실을 많이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2023년 사순절 요한복음을 기록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녀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또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을 또한 시녀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 가지고 그 감동 가지고 우리 교회에 섬길 자리를 알아보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그 고백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음 시간을 또 알려드려야죠. 다음 시간에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만 모아갖고 드릴 거예요. 재밌어요. 다음 주에는 이런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어? 잘한 이야기도 있고요. 잘 못한 이야기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멋진 어른이 되는구나.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우리 반면교사의 모습도 보고 우리의 역할 롤모델의 모습도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에는 전도 좀 해갖고 오세요.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도
꼭 들어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보자. 그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셨던 보드판은 우리 뒤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